안녕하세요. 취미전도사 김향숙입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 이젠 두꺼운 겨울옷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지난 겨울 잘 지내셨는지요? 새 봄의 계절, 궁금했던 굿모닝 밥상 시청자님들과 만나게 되니 반갑고 감사하네요. 봄처럼 푸릇푸릇한 소식을 들고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봄의 꽃을 비롯해 사철에 피는 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꽃그림, 섬유채색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섬유채색이란 실크나 무명, 삼배 등등 섬유의 산수화나 풍속도, 연꽃이나 모란 등등 야생화 꽃을 그린 겁니다.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준비물은 실크나 무명, 삼배, 또 나무나 돌 등의 재료와 섬유 물감이 필요한데요. 밝은 색 섬유에는 발색이 잘 되지만 어두운 색은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흰색 계열로 채색을 하고 건조시킨 다음 발색용 물감으로 완성을 합니다. 섬유 채색의 활용은 다채롭고 다목적이에요. 섬유뿐만 아니라 나무, 도자기, 돌에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물감이 튀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꽃으로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한국화에서 유래된 섬유채색화는 아직 미술의 한 장르로 정립되지는 못했지만 색이 바라거나 물이 빠질 일이 없어서 실용적입니다. 손수건에도 연습 삼아 그릴 수 있고 넥타이, 스카프, 가리개, 커튼, 테이블보, 방석, 병풍 등등 나일론 종류를 빼고 천으로 된 모든 재료에 예술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야생화가 잘 어울리는 듯해요. 그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몰골법과 구루법인데요. 서양화를 그릴 때 대부분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가는 붓으로 먼저 스케치를 하는 건 구루법이라고 해요. 갈고리 구와 굴레르기 합쳐진 말로 손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그 속을 선으로 채워 넣는 기법을 말합니다. 몰골법은 화조화를 그릴 때 윤곽을 별도로 그리지 않고 색채나 수묵을 사용해 선과 면적인 기교를 동시에 보이는 묘사법을 가리키는데요. 형태를 잡아주는 선을 고리라 하고 뼈대가 보이지 않아서 몰자를 붙인 거지요. 물을 사용해 번짐을 강조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시작하시기가 두려우시다고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보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가 시청률 1위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였어요. 더 글로리도 나오자마자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그만큼 재미있고 예술혼이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타고난 기질이 있어도 건드려주지 않아서 사장되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겠지만 섬유채색은 그야말로 현실의 바탕을 두고 꽃이나 꽃사진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소품 제작에 탁월합니다. 잘못 그렸을 때 수채화 같은 경우 새로 그려야 하지만 섬유채색은 수정이 가능해요. 마른 다음 다른 색으로 그리거나 다른 모양으로 수정할 수 있으니 망하지 않는 거죠. 유화 느낌으로 비구상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제가 남부지방에 가니까 천아트란 과목으로 문화센터에서 수강하고 있더라고요. 인기 과목 중에 하나였고 꽤 인정받는 취미 중에 한 장르였어요. 색깔을 잘 입히고 쨍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미리 종이에 수채화나 한국화로 연습한 다음
턴에 채색할 수 있으니 과도한 걱정은 금물입니다. 물감을 얼리지만 않으면 오랫동안 보관해도 괜찮아요. 물감이 얼어버리면 녹아도 덩어리가 생기니까 실온에 보관해서 두고두고 쓰시면 돼요. 몇 년 전에 사두었던 물감을 사용해서 천동희 섬유채색 작가님의 자원봉사로 다시 시작했는데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붓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오랫동안 붓을 사용하려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채색을 해서 일단 건조가 되면 세탁을 해도 벗겨지지 않고 수십 년 지나도 색바램이 없으니 물감이 묻은 붓을 방치하면 그대로 굳어버려서 막대기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비싸게 구입한 붓을 버려야 할 때 속이 쓰립니다. 사용한 후 곧바로 물에 충분히 세척하고 10분 정도 물에 담가 두었다가 다시 한 올 한 올 비벼가면서 세척하면 완벽히 염료가 제거됩니다. 섬유채색용 둥근 붓이 사이즈별로 있지만 아크릴 붓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목재, 금속, 유리로 만든 공예품 등 다양하게 채색이 됩니다. 강한 발색력과 선명한 색상으로 수채화에서 낼 수 없는 유화 같은 질감을 낼 수 있어요. 물론 섬유에는 섬유 고유의 질감을 살릴 수도 있고요. 세밀한 부분의 표현과 부드러운 터치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물의 흡수량이 적당해서 매끄럽고 차분한 터치가 가능합니다. 네, 재료비가 많이 들 것 같다고요? 전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이 원주는 백화점이 작아서 재미없는 동네라고 하시던데 저는 집 가까이 다이땡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미술 전문 도구를 몇 년 전에는 서울에 가서 사오느라고 허리가 휘었는데 요즘은 다이땡에 다 있어요. 붓도 사이즈별로 3개 묶음이 2,000원이에요. 손수건이나 자투리천은 형편에 맞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합니다.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활용해도 되고 특히 물감은 개당 2,000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3원색부터 구입해서 섞어 쓰면 돼요. 나무도마도 싸게 샀어요. 물감과 천, 붓만 있으면 늦깎이로 시작해도 충분히 화가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술가로 태어났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색상의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릴 때 관념도 없고 한계도 없이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으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예술품. 미술 도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드로잉. 붓 가는 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며 감동적인 마무리를 했을 때 찾아오는 뿌듯함.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작가가 됩니다.
붓이 없으면 나무젓가락으로, 면봉으로도 점과 선과 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풍선을 이용하기도 해요. 풍선에 물감을 찍어서 꾹 누르면 형형색색의 5장 꽃잎이 완성돼요. 아예 붓을 사용하지 않고 빨대를 호호 불어가며 나뭇가지의 마디를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상도 받으면 금상첨화겠죠? 2012년에 저도 그랬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히 출품해서 오체상을 받고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도와준 스승님들의 헌신적인 배려와 응원이 있었어요. 배우고 싶다면 가까운 지자체 학습관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섬유채색 명인들이 계세요. 섬유채색화 열기는 가히 전국적이죠. 종이와 다른 우아하고 변함없는 섬유채색만의 멋.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섬유채색화로 취미생활도 하시고 집안도 시들지 않는 꽃으로 단장하시면서 실용미술의 세계에 취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